혈당 200 넘으면 이렇게 됩니다. 65세 이후 당뇨 합병증의 무서운 진실. 혈당 200 넘으시는 분들, 5년 후에 이렇게 됩니다. 발가락 2개 잘린 박영희 씨 67세, 한쪽 눈 실명된 김민수 씨 72세, 일주일에 3번 투석받는 정수진 씨 69세. 이분들 모두 처음엔 나는 괜찮아, 별로 안 아픈데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혈당 200 넘으시는 분, 당장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다고요? 그럼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혈당 200은 아픈 게 아니거든요. 조용히 여러분을 죽이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65세 이상 분들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당뇨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중 7명이 자기 혈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혈당 200점, 이게 뭔지 아세요? 정상인의 2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이 녹슬고 있어요. 눈 혈관이 터지고 있고, 신장이 썩어가고 있고, 발가락으로 가는 피가 막히고 있어요. 아직도 별로 안 아픈데 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20년 넘게 이런 분들을 보았는데 혈당 200 넘는 분들이 5년 후 어떻게 되는지 정말 끔찍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얘기 들으면 소름 돋으실 거예요. 김민수 씨, 67세입니다. 3년 전 혈당이 220 나왔어요. 아, 좀 높네. 그래도 아직 괜찮지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작년에 제 병원에 왔을 때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였어요. 선생님,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당뇨 때문인가요? 이미 늦었어요. 눈 혈관이 다 터져서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 분, 박영희 씨, 63세입니다. 혈당이 200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아직 200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죠. 6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발가락이 검게 변했어요. 병원에 와보니까 발가락 2개가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결국 잘라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혈당 200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을 긁어대고 있고 여기저기서 염증이 터지고 있어요.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아직 아무 증상 없어. 틀렸습니다. 당뇨는 나이 안 가려요. 특히 65세 넘으면 더 빨라져요. 젊은 사람보다 5배 빨리 망가집니다. 자, 혈당 200이 정확히 뭔지 알려드릴게요. 정상 혈당은 밥 안 먹었을 때 100 미만, 밥 먹고 2시간 후에 140 미만이에요. 혈당 200은 정상의 2배예요. 2배. 이 상태에서 여러분 몸에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첫째,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져요. 혈당이 혈관을 때려서 혈관이 늘어나지 않아요. 둘째, 콩팥이 죽어가요. 콩팥이 당분을 걸러내느라 과로해서 망가져요. 셋째, 눈 혈관이 터져요. 눈 안쪽 혈관이 고혈당 때문에 터져서 피가 나와요. 넷째, 손발 신경이 마비돼요. 혈당이 신경을 태워서 감각이 없어져요. 제가 본 환자 중에 혈당 200을 2년 동안 그냥 둔 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별로 안 아프네요? 라고 하더니 1년 후엔 발가락 감각이 없어요. 2년 후엔 앞이 안 보여요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혈당 20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학적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일 때를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즉, 혈당 200은 당뇨병 진단의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식후 1시간 혈당이 200을 넘는다면 이는 또 다른 당뇨병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정상인의 식후 1시간 혈당은 180을 넘지 않아야 하거든요. 즉, 혈당 200은 단순히 높은 혈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이미 당뇨병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리는 적신호인 거예요.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당뇨가 더욱 위험해집니다.
65세 이후 당뇨의 특별한 위험성을 알아보죠. 이유 하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고혈당 상태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더 쉽게 감염됩니다. 특히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아요. 이유 둘, 혈관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혈관이 딱딱해진 상태에서 고혈당까지 더해지면 혈관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이유 셋,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등 다른 질병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와 이런 질병들이 만나면 서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유 넷,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감소해요. 그래서 당뇨약의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은 더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당뇨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아요. 그리고 합병증 발생률은 5배 이상 높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정수진 씨, 68세 여성분이었는데 혈당이 250까지 올라갔는데도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그 후로 인슐린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당뇨 합병증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화로 인한 혈관 변화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고혈당이 더해지면 혈관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치 이미 금이 간 유리창에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또한 65세 이후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요. 젊을 때는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보상 능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근육량 감소도 큰 문제예요.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주요 기관인데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당뇨 합병증의 진짜 무서운 면을 알려드릴게요. 당뇨 합병증의 무서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당뇨성 망막병증입니다. 실명의 공포죠. 당뇨는 성인 실명의 1위 원인입니다. 혈당 200 넘는 상태가 5년 지속되면 90% 이상에서 망막병증이 발생해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이 흐려져요. 검은 점들이 보여요라고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강민 씨, 12세 남성분입니다. 혈당 관리를 소홀히 했더니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었어요. 반대편 눈마저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비증식성 망막병증으로 미세혈관에 작은 출혈이 생기는 단계예요. 이때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는 전증식성 망막병증으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때부터 시야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새로운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단계예요. 이 새로운 혈관들은 매우 약해서 쉽게 터지고 터지면 눈 안에 출혈이 생겨서 갑자기 실명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말기 망막병증으로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박리가 일어나는 단계예요. 이때는 수술을 해도 시력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당뇨성 신증입니다. 투석의 공포죠. 당뇨는 투석의 1위 원인이기도 해요. 신장이 망가지면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명숙 씨, 66세 여성분입니다. 혈당 220을 3년간 방치했더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결국 투석을 시작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뇨성 신증도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신장이 커지는 단계로 증상이 전혀 없어요. 2단계는 신장의 역과 기능이 증가하는 단계로 역시 증상이 없습니다.
3단계는 미세알부민뇨가 나타나는 단계예요. 소변에서 단백질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지만 일반 소변 검사로는 잡히지 않아서 특별한 검사를 해야 발견할 수 있어요. 4단계는 현성 당뇨병성 신증 단계로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나오고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납니다. 5단계는 말기 신부전 단계로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해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단계예요. 무서운 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데 보통 15에서 20년이 걸리는데 혈당 관리가 나쁘면 이 기간이 5에서 10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당뇨발입니다. 절단의 공포죠. 당뇨 환자의 발가락 절단율은 일반인보다 25배 높아요. 작은 상처 하나가 결국 발가락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정태수 씨, 69세 남성분입니다. 발톱을 잘못 깎아서 생긴 작은 상처가 썩어 들어가더니 결국 발가락 2개를 절단했어요. 지금도 의족을 차고 다니십니다. 당뇨발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상처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둘째, 신경이 마비되어서 상처가 나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셋째,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잘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욱 심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고 신경 기능도 더 떨어지고 면역력도 더 약해지거든요. 당뇨발 환자의 50%는 5년 내에 반대편 발도 절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 절단 환자의 70%는 5년 내에 사망합니다. 이게 당뇨발의 무서운 현실이에요. 네 번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급사의 공포죠. 당뇨 환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3배, 4배 높아요. 혈당 200 넘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안중호 씨, 64세 남성분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관리를 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119를 불렀는데 병원 도착 전에 심정지가 왔어요. 당뇨 환자의 심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동맥경화가 더 빨리, 더 심하게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고혈당이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손상시켜서 죽상경화판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관상동맥에 죽상경화판이 쌓이면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뇌혈관에 쌓이면 뇌졸중이 일어나요. 하지혈관에 쌓이면 말초동맥 질환이 일어나서 다리가 썩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당뇨성 신경병증입니다. 이건 당뇨 합병증 중에서도 가장 흔한 합병증이에요. 당뇨 환자의 60에서 70%에서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요. 그 다음에는 아예 감각이 없어지고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자율신경병증이 생기면 더 위험해집니다. 심장을 조절하는 신경이 마비되면 부정맥이 생기고 위장을 조절하는 신경이 마비되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이 마비되면 요실금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조영석 씨, 71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당뇨성 자율신경병증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심장을 조절하는 신경이 마비되어서 부정맥이 생겼던 거예요. 이런 합병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합병증들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발도 썩고, 이게 다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분은 송미경 씨, 71세 여성분이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신장도 나빠져서 투석을 받고 있었는데, 발가락까지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10년 전에 혈당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영국 당뇨병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수치를 1% 감소시키면 미세혈관 합병증은 37%, 심근경색은 14%를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즉, 혈당 관리를 잘하면 합병증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혈당이 200 넘는 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즉시 병원에 방문하세요. 지금 당장 예약하세요.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당장이요. 검사받을 항목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세요. 이건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려주는 검사예요. 정상은 5.7% 미만,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 당뇨병은 6.5% 이상입니다.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검사도 받으세요. 공복혈당은 8시간 이상 금식 후 측정하는 혈당이고, 식후혈당은 식사 후 2시간에 측정하는 혈당이에요. 신장기능 검사도 반드시 받으세요.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 체여과율을 확인해야 해요. 또한 미세알부민뇨 검사도 받아서 초기 신장 손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저 검사도 필수예요. 안과에서 동공을 확장시킨 후 망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도 받으세요. 당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거든요. 발 검사도 중요해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자세히 보고 감각 검사와 혈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압 검사와 콜레스테롤 검사도 받으세요. 당뇨 환자는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관리해야 해요. 2단계, 응급식단 조절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버리세요. 흰쌀을 버리세요. 흰쌀은 혈당 지수가 84로 매우 높아요.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세요. 흰빵과 흰면을 버리세요.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라면, 우동, 파스타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과자, 케이크, 사탕을 버리세요. 단순당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 포도, 감, 수박을 버리세요. 이런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높아요. 대신 사과, 배, 오렌지는 적당량 드셔도 괜찮습니다.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를 버리세요. 액상당분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립니다. 떡, 빵, 과자류를 모두 버리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 200 넘는 분들에게는 독과 같아요. 지금 당장 드세요. 현미, 보리를 드세요. 이런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케일을 드세요. 녹색 채소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영양소가 풍부해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를 드세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인 아몬드, 호두를 드세요. 하지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요. 물과 무가당 차를 많이 드세요. 하루에 최소 2리터는 드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식사 순서예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3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천천히 드세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어서 드시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집니다. 식사량도 줄이세요. 기존 식사량의 70% 정도만 드세요. 적게 자주 먹는 게 혈당 관리에 좋아요. 3단계, 운동을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혈당 200 넘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마른 걷기를 하루 30분 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땀이 조금 날 정도의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를 10분씩 하루 3번 하세요. 계단 운동은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이에요. 수영도 좋은 운동이에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이 가능해요. 주 3회 30분씩 하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도 꼭 해야 해요.
스쿼트를 10개씩 하루 3세트 하세요.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셔도 됩니다.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세요. 근육량이 늘어날수록 혈당 조절이 쉬워져요. 운동 타이밍도 중요해요. 식후 한두 시간 후에 운동하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저녁 식사 후 운동은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운동 전후 혈당 측정은 필수입니다. 운동 전 혈당이 250 이상이면 운동을 하지 마세요. 케톤 산증 위험이 있어요. 운동 중에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저혈당 예방을 위해 운동할 때는 항상 사탕이나 포도당을 준비하세요. 손떨림, 식은땀,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세요. 4단계,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혈당 조절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즉시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충분한 수면을 하루 7에서 8시간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에요. 복식 호흡을 하루 10분 하세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간 입으로 내쉬세요. 이걸 10번 반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따뜻한 물로 목욕하세요.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가 특히 좋아요. 명상이나 요가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분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사회적 관계가 좋을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5단계, 혈당 모니터링을 하세요. 하루 4번 측정하세요. 공복 시 측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도 먹기 전에 측정하는 거예요. 목표는 80에서 130입니다. 아침 식후 2시간에 측정하세요. 아침 식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2시간 후에 측정하는 거예요. 점심 식후 2시간에 측정하세요. 저녁 식후 2시간에 측정하세요. 목표는 180 미만입니다. 잠자기 전에도 한번 측정해 보세요. 이건 선택사항이지만 야간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해두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잘 내려가는지 알 수 있어요. 혈당 측정기 사용법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손을 깨끗이 씻고 손가락 끝을 알코올로 소독한 후 측정하세요. 첫 번째 피 한 방울은 닦아내고 두 번째 피방울로 측정하는 게 정확해요. 측정 부위도 바꿔가면서 하세요. 같은 부위만 계속 찌르면 굳은 살이 생겨서 아프고 부정확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김철수 씨, 66세 남성분인데 혈당이 280까지 올라갔어요. 위의 방법들을 철저히 지켰더니 3개월 만에 140까지 떨어뜨렸어요. 6개월 후에는 120대까지 내려갔고 1년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6.8%에서 6.2%로 떨어졌어요. 그분이 저에게 선생님, 정말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약물 치료의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두려워하세요.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틀렸습니다. 약물 치료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예요. 혈당 200 넘는 상태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당뇨약의 종류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간에서 당분 만드는 걸 막는 알약이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드시는 약이에요. 하루 한두 번 드시면 되고 밥 먹을 때 같이 드시면 속이 안 쓰려요. 두 번째, 소변으로 당분을 빼내는 알약이 있어요. 신장에서 당분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살도 빠져서 좋아요.
세 번째, 인슐린 나오게 도와주는 알약이 있어요. 밥 먹을 때만 인슐린이 나와서 안전해요. 주사도 있고 알약도 있어요. 네 번째, 혈당 높을 때만 인슐린 나오게 하는 알약이 있어요. 부작용이 별로 없어서 좋아요. 다섯 번째, 인슐린 주사가 있어요. 당분을 바로 떨어뜨리는 주사예요. 빠른 것, 중간 것, 오래가는 것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약물 치료의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빠른 혈당 조절이 가능해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혈당을 목표치까지 낮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약물과 함께하면 훨씬 빨라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혈당을 빨리 조절할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이 줄어들어요.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혈당이 조절되면 갈증, 소변량 증가, 피로감 등의 증상이 좋아져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당뇨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5에서 10년 길어요. 실제로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10년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30% 이상 높아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약물 치료를 거부하신 분이 계셨어요. 박영수 씨, 62세 남성분이었는데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 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을 때 그분이 저에게 선생님, 그때 약을 먹을 걸 그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릴게요. 당뇨약을 먹으면 췌장이 더 나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오히려 적절한 약물 치료는 췌장을 보호해줘요. 인슐린을 맞으면 중독된다는 말도 틀렸어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라서 중독성이 없어요.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도 항상 맞는 말은 아니에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혈당이 잘 조절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성공 사례와 희망 메시지를 들려드릴게요. 성공 사례 첫 번째입니다. 김명수 씨, 남성분입니다. 혈당 300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2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5년째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분은 진단 직후부터 식단 조절과 운동을 철저히 하셨어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했어요. 처방받은 약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드셨고요. 6개월 후에 혈당이 180까지 떨어졌고 1년 후에는 152년 후에는 130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당화혈색소가 6.3%로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성공 사례 두 번째입니다. 박정희 씨, 68세 여성분입니다. 당뇨 진단 후 10년째인데 철저한 관리로 지금도 등산을 즐기고 계세요. 이분은 당뇨 진단 후 등산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주 3회 산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어났고 산악회 분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공유하면서 식습관도 개선되었어요. 처음에는 낮은 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지리산, 한라산까지 오르실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셨어요. 혈당도 1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고 합병증도 전혀 없어요. 성공 사례 세 번째입니다. 이순자 씨, 12세 여성분입니다. 혈당 250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약물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분은 당뇨 진단 후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연구해서 직접 요리하시고 식단 일기를 매일 쓰셨어요. 체중도 15kg 감량하셨고 매일 아침 요가와 저녁 산책을 꾸준히 하셨어요. 2년 만에 혈당이 정상화되어서 지금은 약물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성공 사례 네 번째입니다. 최민호 씨, 65세 남성분입니다. 당뇨성 망막병증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철저한 관리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분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도 함께 하셨어요. 금연도 하셨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으면서 망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5년째 망막병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고 시력도 잘 유지되고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혈당이 높게 나와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어요. 두 번째, 즉시 행동했습니다. 진단받은 그날부터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바로 그날부터 실천했어요. 세 번째,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했어요. 당뇨는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 의료진과 협력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봤어요.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았어요.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 가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여섯 번째, 지속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당뇨에 대해 공부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당뇨 교육을 받고, 관련 서적도 읽으면서 스스로 전문가가 되었어요. 일곱 번째,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혈당을 낮추자가 아니라 당화혈색소 6.5 미만 유지,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혈당 200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앞으로 20년, 3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 관리를 잘하는 환자들의 기대 수명은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일찍 진단받고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예요. 당뇨 관리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체중 관리, 생활습관 관리예요. 이 5가지를 모두 잘하면 합병증 발생률을 8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70세, 80세에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해요.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80% 정도만 잘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혈당 측정 시기를 다양화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만 측정하지 말고 가끔은 식후 1시간, 운동 전후, 스트레스 받은 후 등 다양한 시기에 측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혈당 패턴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음식, 일기를 써보세요.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그 후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어요. 운동 일기도 써보세요. 어떤 운동을 언제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그 후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해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적절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 6개월마다 미세알부민뇨 검사, 1년마다 안저 검사를 받으세요. 자, 오늘 30분 가까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혈당 200이 숫자가 무서운 건 맞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혈당 200의 위험성을 알아봤고요. 65세 이후 당뇨의 특별한 위험을 알아봤고요. 당뇨 합병증의 무서운 진실을 자세히 알아봤고요.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단계를 알아봤고요. 약물 치료의 중요성을 알아봤고요. 성공 사례들을 통해 희망을 얻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뇨는 관리하는 병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는 가능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요.